전 이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. 만약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못 한다면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현학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. 못나게 살지 말자고 했잖아요. 이건 못난 행동이에요, 이러는 거는. 저는 무식할 수 있어요. 저는 양악 많이 안 해서 몰라요. 근데 이거는 알아요. 트로카가 어디서 박히고 이 정도는 알아요. 이거 레지던트만 돼도 알잖아요. 근데 뭐 여기다가 침샘이 어쩌니. 여러분하고 제일 많이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예요. 이분이 이제 블로그 댓글에 써주신 건데요. 여러분도 이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. 전 백 원장님한테 수술받은 환자는 아니지만 바로 저 무슨 원장한테 수술받았다가 제 CT도 영상에 나오네요. 크게 데이고 경과 확인차 백 원장님 병원에 몇 번 내원해 본 사람으로서 말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더는 안면 윤곽이고 얼굴뼈고 해당 주제에 관해서 신경 쓰는 것 자체를 안 하고 싶거든요. 저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효과 없는 재수술로 괜히 뼈 사이 갭만 만들고 끝난 타입이라 어찌 보면 다행이라 위안할 수 있는 정도로 끝난 경우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에 전전긍긍하며 보냈던 시간이고 감정 소모고 아쉬운 걸 떠나서 그게 너무 힘들었으니까. 사실 원장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큰데도 맘 편히 원장님 채널 들어와서 영상 보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저한테는 이 수술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그런가 더는 머리 지끈거리기 싫다 이런 방어 기제 같은 게 있나 봐요. 여하튼 저는 백정환 원장님을 뵈러 갔던 이유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. 재수술 후 미미한 통증 때문이었는데 이건 수술 후에 다 있을 수 있는 부분. 가서 CT 찍어보니 광대가 벌어져 있고 안 부러져 있어야 할 부분이 부러져 있었어요. 예상치도 못했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병원 가서 설명 요구하니까 어디 다녀오셨냐면서 백 원장님 말하니까 아 그놈 학교 후배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고 씩씩거리면서 화내더라고요. 이 친구가 그 환자들한테는 저를 그놈이라고 부르나 봐요. 그리고 본인이 선배라고 이렇게 말하나 봐요. 얼굴 보면은 존댓말 할 녀석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다른 병원 원장님 언급하니까 그분은 따로 검색까지 해가면서 출신 대학 찾더니 지방의대 나왔다고 무시하고 그러곤 제 뼈 자기가 일부러 벌려놓은 거라고 그래도 마음 안 들면 지금 당장 붙여놓겠다고 날짜 잡으라고 하고 나왔어요. 환자 몸을 사람 몸으로 안 보니까 저런 소리를 하죠. 수술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. 저는 백 원장님께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이분을 평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미용 성형 중 특히 얼굴뼈 분야에 한정해서 이분이 이렇게나 나서서 대중들에게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정보들, 이해하기 힘든 지식을 꾸준히 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크고 좋은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. 의사마다 의견이 갈릴 수는 있어도 누군가가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면 다른 병원에 가서도 사람들은 물어보거든요. 그럼 다른 의사들도 입 열 수밖에 없어요. 그 전에 윤곽 3종이니 시옷절골이니 병원에서 마케팅 용어로 만든 용어들 정도로 수술 방법 이해하고 수술대에 올랐던 환자들 이제는 사정이 다르단 겁니다. 이거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요. 누구나 처음에 큰 포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일하지만 원장님처럼 꾸준히 해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. 그간의 노고가 원장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든 뭐든 저를 비롯한 꽤 많은 환자들한테 아무리 못해도 큰 위로와 안심으로 다시 일상에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, 원장님. 이 글이 저한테는 되게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었어요.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. 그건 뭐 이게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. 그냥 저한테 울림이 있었어요. 전 수술한 건 없어요. 그냥 환자분 상담해 준 거밖에 없고 보여준 거밖에 없어요. 스토리가 그래요. 광대 수술을 했었다. 근데 조금 아쉬워서 상담을 받았더니 재수술하면 훨씬 좋아진다고 해서 재수술을 했다. 근데 재수술하고 좀 이상해서 아프고 그래서
CT를 찍어보자고 했더니 의사는 CT 찍을 필요 없다. 잘 됐다. 라고 말했는데 불안해서 저한테 와서 CT를 봤더니 뼈는 벌어져 있었고 이상한 데가 부러져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CT를 보고 나서 다시 그 병원에 갔더니 아, 그놈. 아무것도 모르는 놈. 아, 그놈. 또 다른 뭐 의사를 얘기를 했더니 아, 그 사람, 그놈. 지방대 나온 놈이 뭘 알아.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를 보고 이제 의사한테 실망하고 배신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.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뭐 해준 건 없잖아요.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.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정보들, 이해하기 힘든 지식들 꾸준히 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크고 좋은 영향력이라 생각해요. 의사마다 의견 갈릴 수는 있어도 누군가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공개적으로 계속 얘기하면 다른 병원에 가서도 사람들은 물어보거든요. 그런 다른 의사들 입 열 수밖에 없어요. 이 말이 되게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오랫동안 해올 수 있게 해준 거는 이렇게 그냥 이 말 한마디예요. 감사합니다 원장님 한마디. 뭐 수술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그냥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 말 한마디로 밤에 12시 1시 넘어서 또는 새벽 3, 4시까지 여러분하고 이렇게 방송하고 또 영상하고 한 게 누군가한테는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밤이 되게 만들어준 거고 누군가한테는 또 이 성형 관련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분 글이 저한테는 굉장히 울림이 컸어요. 아, 그래도 내가 하는 짓이 뭐 이렇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거면 저는 계속할 명분이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제일 마음에 아팠던 건 자기 뼈를 일부러 벌려놓은 거라고 말한다는 거. 제가 이분뿐만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거든요. 그걸 제가 뭐 지금 한 10년째 보고 있는데 일부러 벌려놓는다.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붙여놓겠다. 그럼 일부러 벌려놓은 모습이 본인 마음엔 든다는 건가?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벌려놨다는 거예요. 이걸 일부러 벌려놨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, 여러분? 왜? 목적이 있어야 했잖아요. 어려운 문제잖아요, 이거. 일부러 벌려놨어. 그러면 왜 일부러 벌려놨는데? 의사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. 근데 환자한테 이거 내가 일부러 벌려놓은 거야. 라고 말하면 뭐 환자들이 반박할 논리가 없잖아요. 그럼 물어보세요. 왜?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. 근데 문제는 여기에 보였던 이 스크류예요. 이렇게 긴 스크류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저는 이거 뭐 이게 뭐 광대에서 나온 거든 뭐 양악하고 나온 거든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의사가 실수로 빼먹은 거거든요. 실수로 빼먹은 거예요. 이건 100%. 이걸 빼놓고 나올 이유는 전혀 없어요. 왜? 뼈에 박혀 있는 거면 뼈를 고정하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, 그쵸? 이거 뼈에 고정돼 있으면 그렇다고 할 수 있고, 그리고 이거를 뺐다는 얘기는 나사를 돌려서 뺐다는 거잖아요. 이건 일부러 놓고 온 거는 아니더라도 실수로 놓고 온 거겠죠.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조금 공부를 해보면요. 여기 잘 보시면 이 환자분 여기 흉터가 여기 하나, 둘, 세 개 정도 눈에 보여요. 이게 양악할 때 트로카라는 기구를 써요. 그래서 밖에서 구멍을 내서 입 안으로 들어가서 뼈에 고정을 하거든요. 여기에 3개 정도의 흉터가 보이는데 이렇게 이 흉터가 이 트로카가 들어갔던 자리예요. 그러니까 트로카라는 게 뭔지 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AO라는 연합체가 있는데 거기서 고정을 하는 기구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입을 이렇게 다 벌리고요. 양악 플레이트를 밖에서 이렇게 트로카라는 기구를 통해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입 안으로 이렇게 공간, 이 동굴을 만들어 주는 거죠. 그러면 밖에서 드릴을 여기로 들어가서 이 플레이트 위치한 데다가 구멍을 뚫고 나사랑 스크류랑 여기다 넣어서 박는 거예요. 그 과정별로 보면 피부에 이렇게 주름이 있거든요.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구멍을 조그맣게 내요. 그래서
피부에서 입안에 손을 넣고 이렇게 뾰족한 걸로 해서 푹 찔러서 넣어요. 그리고 손으로 대서 손 사이로 가게 이렇게 뚫어요. 그래서 입안으로 뚫어요. 그러려면 입안이 다 벌려져야 되고 입 안이 박리가 돼 있어야겠죠. 그래야지 이걸 넣을 수가 있죠. 그럼 트로카를 넣어요.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 뾰족한 걸 빼요. 그럼 여기 이제 동굴이 만들어졌죠. 뼈로 가는. 그쵸? 그 다음에 입안을 벌려서 이 동굴이 얘가 다시 밖으로 빠지지 않게 걸리는 이 도구를 껴요. 이 걸리게끔. 이게 또 움직이면 빠질 거 아니에요. 근데 빠지지 않게끔.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는. 그러니까 이게 입이고 이렇다면 이렇게 잡아주는 도구를 넣어요. 그 다음에 요걸 고정하는 기구를 써요. 안 빠지게. 그런 다음에 이렇게 U자로 된 링을 대요. 그러면 이제 여기가 동굴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요런 거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하고 위치 조절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드릴을 여기다가 꽂아서 원하는 두께 이렇게 홀을 있는 거를 써서 드릴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요. 밖에서. 그 다음에 뼈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죠. 그쵸? 요거.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나사를 이렇게 고정해서 넣는 게 이제 트로카라는 걸 통해서 양악할 때 고정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고정이 돼 있다는 거는 여기 이렇게 나사가 박혀 있다는 거잖아요. 그쵸?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그림을 대충 이해하셨으면 그럼 여기 나사가 박혀 있어요. 그럼 이 나사를 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겠죠. 일단 밖에서 드라이버가 들어가서 머리를 돌려야 된다. 그쵸? 그게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게 돌아가서 나사 머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려면 입안을 열어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입안을 열어야 돼요. 그쵸? 그럼 드라이버를 넣어서 나사를 돌려서 뺐어. 그러면 뺐으면 집게로 집어서 뺄 수 있겠죠. 이게 당연한 거예요. 근데 이거에 대한 해명이 그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. 뼈에 묻힌 고정핀을 뽑다가 이거 한번 그냥 제가 한국말의 실력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뼈에 묻힌 고정핀을 뽑다가 치아가 손상이 된다든지 신경이나 턱관절이 손상될 것 같으면 뽑지 않지요. 그치? 이렇게 손상될 것 같으면 안 뽑는 게 낫죠. 이게 그렇지만 어떻게든 다 뽑아드립니다. 이거 한국말인가요? 뽑지 않아요. 위험하면. 그런데 어떻게든 다 뽑아드립니다. 제가 한국말 실력에 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위 방송의 환자분은 아주 특별합니다. 입이 안 벌어지더라도 고정핀을 뼈에서 뽑는 건 입이 안 벌어져도 뽑아집니다. 어떻게? 입이 안 벌어지는데 어떻게 뽑아요? 드라이버를 어떻게 넣어? 겉에서 빵꾸를 내서 입을 그래 다물고 있다 쳐. 겉에 빵꾸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이버를 찾을 수가 있나? 그래가지고 이걸 구멍만 내고서 입을 안 열고 입 다물고 박리를 안 한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넣어가지고 그걸 돌려서 뺄 수가 있다고요? 신의 경지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뚫으니까 침샘이 다치고 어쩌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보세요. 입이 안 벌어져도 뽑아진대요. 어떻게? 이거 환자들이 볼 때는 이렇게 쓰면 그런가 보구나 하지만 의사들이 볼 때는 조금 이거 뼈 수술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입이 안 벌어진데 그럼 어떻게 뽑아?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모르는 거 무식한 거는 죄가 아니니까 알려주세요. 제가 겸허히 받아들일게요. 그런데 그 고정핀을 꺼내려면 그러니까 뽑을 수는 있대요. 입은 안 벌려도. 근데 꺼내려면 입을 벌리고 입안 쪽으로 빼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한국말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. 근데 그 뒤가 더 웃겨요. 위 환자분의 경우 입이 안 벌어져서 치아 바깥쪽에서 어프로치를 하려니 치아 바깥쪽에서 볼 쪽이겠죠. 치아 바깥쪽이 아니겠죠. 바로 옆에 침샘이 있고 침샘 당연히 있지. 안면신경 몸통이 근처. 안면신경 몸통 여기거든요. 안면신경 몸통 여기에요.
이런 안면신경 몸통이라는 단어를 쓰려면은 여기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근처에 있죠.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처라고 할 수 있겠죠. 더군다나 어려운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해 입 주변이 부어있고 흉살과 해부학적 왜곡으로 더 위험하죠. 뭐 맞는 말이죠. 침샘이 왜 손상이 되고 안면신경 몸통이 왜 가깝냐고요. 양악수술 중 하악수술 고정 위치는 사각턱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높습니다. 그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? 양악수술하는 고정 위치는요, 뼈에서 보면요, 정확히 말하면은 뭐 사각턱은 뭐 요런 데서 고정을 하고요, 양악은 여기서 해요.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.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한 그런 대단한 수술을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차원이 다르게 높습니다. 그게 뭐 거기까지. 오죽하면 경험이 없는 분들은 광대고정핀으로 오해를 할 정도로 높죠. 침샘이나 안면신경 몸통 손상에 대해서는 양악수술을 아주 많이 하면서 이를 직접 경험해 보거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만 이해를 하십니다. 자, 그럼 요 사진에서 한번 볼게요. 여기서 침샘이 어디 있는지 제가 그려드릴게요. 이게 귀밑샘이 여기 있어요. 그 다음에 턱밑샘이 여기 있고요. 혀밑샘이 여기 있어요. 흉터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.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구멍이 난 것과 요 침샘이 있는 건 굉장히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만요. 의사 입장에선 이거는 굉장히 먼 거예요. 이게 무서워서 침샘 다칠 게 위험해서 이 수술을 뭐 안 했다, 못 뺐다?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지나 공부 많이 하신 분만 이해를 하십니다. 그래서 위 환자분도 붓기가 빠지면 제거를 해드렸던 경우이죠. 자, 여기서 질문 2개 드릴게요. 여기에 대해서 전 무식한 게 부끄러운 건 아니거든요. 저는 무식해도 괜찮고요. 부끄럽지 않아요.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알려주시면 되고요. 입이 안 벌어지는 환자의 뼈에 박혀있는 스크류를 어떻게 뺄 수 있나? 아까 질문 드렸죠. 입이 안 벌어지는데 뼈에 박혀있는 스크류를 밖에서 구멍 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뺐거든요. 뼈에서. 그게 되나요? 어떻게 되죠? 이건 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가 진짜 인정해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스크류를 뽑는 시점은 이거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것 같은데 양악수술 후 최소 6개월이 지나 뼈가 굳은 시점이에요. 스크류를 박는 시점은 재수술을 하느라고 너무 막 해부학적으로 막 복잡하고 입도 안 벌어지고 뭐 어쩌고 해서 힘들 수 있잖아요. 근데 스크류를 뽑는 시점은 본인이 다시 수술해서 입을 잘 벌어지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뽑는 시점은 입이 잘 벌어지는 시점이잖아요. 뼈로 스크류를 박는 시점은 입이 안 벌어지는 시점이 맞죠. 근데 뽑는 시점은 양악수술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서 입이 잘 벌어지는 시점인데 왜 입이 안 벌어지죠? 전 이 2가지가 궁금한 거예요. 만약에 이 2가지에 대한 답을 못한다면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현학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. 못나게 살지 말자고 했잖아요. 이건 못난 행동이에요. 이러는 거는. 저는 무식할 수 있어요. 저는 양악 많이 안 해서 몰라요. 근데 이거는 알아요. 트로카가 어디서 박히고 이 정도는 알아요. 이거 레지던트만 돼도 알잖아요. 근데 뭐 여기다가 침샘이 어쩌니 안면신경 몸통 이거 영어로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요. 이거 어디 말하는 거예요? 침샘이 있고 그럼 침샘 다 있지 어딨어요. 근데 침샘이 있는데 이렇게 구멍 내서 우리 수술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. 제가 2가지 질문 드렸으니까 요것도 한번 제가 무식해서 그래요. 안 부끄러워요. 무식한 건 안 부끄러워요. 요 2가지 답을 주시면 제가 한 수 배우도록 할게요. 하지만 선배한테 그놈이라고 말하는 건 좀 잘못된 거죠. 참고하시고 요거 보시면 요 2가지는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. 개인적으로 알려주셔도 좋고 뭐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